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관해서도 언론과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에는 윤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톱니스 주제 이겁니다. 총장직 너머를 보는 윤석열.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인터뷰 보도 내용 그 너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3일절인 어제 국민일보 기자와 3시간 넘게 격정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청 신설, 검찰은 그간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다로 규명하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수사청 신설을 속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 키워드를 3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 말살 그리고 포크레인입니다. 말살과 포크레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단어들일까요? 말살, 포크레인, 지금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말살과 포크레인. 윤 총장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신설, 검찰 수사권 독립,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윤 총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검찰 폐지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다. 검찰 폐지, 법치 말살. 말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들. 검찰 폐지, 법치 말살, 헌법 파괴.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 없애려 한다라고 인터뷰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 대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와대로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지금 저희가 이 긴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짚어보고 분석해 봐야 할 텐데 첫 번째 제가 뽑은 키워드는 말살과 포크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 자체가 검찰총장이 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뭐 수시간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몇 면에 걸쳐서 좀 국민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뽑았던 그 말살과 포크레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포크레인 얘기는 이거였던 거죠. 아무리 검찰을 압박하고 또 갖은 불이익을 줘도 검찰이 계속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니까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길을 파내려고 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현재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중대수사범죄청을 만들어서 분리하고자 하는 이 방안은 단순히 검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70년간 이어져왔던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다. 다시 해서 이것은 법치의 말살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권 추진하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분리하는 내용이 단순히 이것은 검찰 조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 정신,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다. 굉장히 의미부여를 강하게 했고 굉장히 작심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쓰자면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옮겨가는 게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지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다시 해서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의 기소수사 분리 법안에 맞서는 게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자 나온 인터뷰 내용 자체가 지금 인터뷰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과 말살 부분, 그 뒷부분도 볼 텐데 일단 방금 보신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기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좀 생각돼 있어요. 누군가가 검찰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 그 누군가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헌법 정신도 파괴하는 거고, 비유하자면 그 누군가가 포크레인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다는 건데, 그 누군가가 여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현 집권 여당이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라고 윤 총장은 지금 인터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셈인 거죠.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대수사범죄청이 이것이 사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 기소권과 수사권이 왜 융합돼야 되는지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윤 총장 거꾸로 오히려 융합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수사권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늘 강조한다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수사가 1이라면 법정에서 다투는 게 6이다. 그래서 검사의 배틀, 그러니까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다투는, 법정에서 유죄를 만드는 그 기술이 결국 그것이 수사력이고 그것이 국민적 자산이다. 이런 수사력을 무너지면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 법권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 결국 누구한테 이 수사권 조정이 누구한테 유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다라는 게 지금 윤 총장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의 파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쎄요,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융합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논쟁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단순히 이걸 분리하느냐 아니면 융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를 헌법 정신, 법치주의로 가져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뜨거운 정책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시도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 말살과 포크레인에 해당하는 뒷부분 인터뷰 내용도 공개하겠습니다. 거하게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 법무공단을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을 거하게 대처하는 검찰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 산하의 법무공단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시민들은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민들의 위축을 윤 총장은 우려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 인터뷰, 그리고 집권 여당의 기조에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이 내용, 이 인터뷰는 지난번 윤 총장이 본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격앙된 표현을 했었던 거기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직접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인터뷰 표현은 이랬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중상모략, 오늘은 말살.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이 말살 포크레인 대목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 작년까지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장악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니까 검찰을 아예 해체해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서서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이 중수청을 추진하고 있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보면 지금 현재 다 울산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뜻이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국 이래 사실은
다 그게 필요한 게 있어서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종이도 지금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볼펜도 다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 해체해버린다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검찰을 해체하고 그냥 단순히 공소만 유지하는 법무공단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동의할 수 있고요. 이게 과연 한 번도 가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이게 수순인가 하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한 따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의 이 중상모략이다라는 표현 들었는데 그때는 본인에 대한 징계였잖아요. 오늘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의 징계 때 그 사건과 이번 검찰의 이제 수사권 분리, 수사청 신설, 자, 이것과 윤 총장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이 개인적인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사회적 강자들을 대상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진행하다 개인적 불이익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폐지되는 일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다라는 윤 총장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시각은 결국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에 직접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수사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해도 막상 재판에 돌입하게 되면 그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다. 재판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시각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집권 여당은 중수청 설치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이자 공소유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 한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범죄,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률 개정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도 개정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령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교체됨에 따라서 교체되지 않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동안의 개혁 기조를 완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법으로서 아예 못 받겠다. 법률로서. 법률 개정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윤 총장은 수사권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부 여당과 윤 총장의 명분이 동일합니다. 둘 다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은 거대한 사회적 악에 맞서서 적절하게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이 존재해야 민주주의, 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각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해석도 일부 다른데 사실 그동안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사도 해왔고 기소도 해왔고 재판 진행도 해왔고 영장 청구권도 독점해왔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권한을 분산해 검찰을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각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하는 명분은 동일하고 주장하는 힘, 관철할 수 있는 힘에 있어서는 극명하군요. 정부 여당이 그 힘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께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여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이 법치를 말살한 거고 민주주의라는 허물을 쓴 거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거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윤 총장의 인터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역사가 좀 긴 문제죠. 70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검찰 조직에 몸을 담아왔고 검찰주의자라고 불리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지금 검찰 대개 이 검찰이 보는 시각인 검찰의 우물에 갇혀 있으면 밖에 있는 세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격앙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격앙된 이야기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윤 총장이 드디어 이 헌법, 법치 이런 번드르한 말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본인의 대권 출마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윤 총장은 정말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는지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유일하게 독점해 오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윤 총장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기관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형사주체, 지금 주로 경찰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거기서 수사를 할 때 적어도 이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의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검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라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돼 있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일본 본토에도 없던 검사제도를 이 조선에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검찰 제도가 70년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이 법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술향 접대받은 검사들 그렇게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증거를 인멸한 그 검사들 왜 제 식구만 감싸고 있습니까?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지금 수사한다고요? 하십시오. 그러면 그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나 성폭력 의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왜 검찰은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러고도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사 지금 저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돼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과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인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다 뺐습니까? 왜 대한민국 검찰만 이걸 가져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국회에 여당 의원들 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다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 대해서 여야를 따지지 않고 국회에 대해서 왜 검찰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개진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다가 특정 언론 불러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마치 국회가 어떤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언론 플레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검찰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2019년에요. 문무일검찰 때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이런 제안을 검찰이 했어요. 우선 그 법무부에는 가서 중요한 그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청을 법무부 하에 신설하겠다. 그리고 금융 증권에 대한 범죄는 그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재부에 두겠다. 그리고 의약식품품에 관한 그런 주요 범죄는 보건복지부에 수사청을 따로 두겠다. 수사청을 3개나 만들겠다고 한 게 검찰의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 수사청이 분리해서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수정된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그때부터 나은 의견이네 이것이 검찰 입장에 보면 왜 지금 반발합니까? 그리고 국회는 기다리고 잠시만요. 우리 그 박수현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 많은 거 알겠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4분 이상 한 분이 발언하시면 오늘 저희가 지금 아직 뭐야 이게 지금 20페이지까지 지금 원고가 있는데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끝났습니다. 1페이지도 지금 못 넘어왔어요. 다 했습니다. 간략하게 다른 분들도 좀 간략하게 여러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다 됐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격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또 검찰의 의견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수사 기소권이 분리는 전체적으로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그야말로 속도를 조절하는 국회와의 협의와 합의를 그렇게 검찰을 대표해서 그렇게 할 시간이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에게 격정적으로 이야기할 타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터뷰 내용은 계속돼서 이어집니다.